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주의 시작인데요. 이제 연말 분위기, 마무리 분위기로 오늘장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비중 확대해 볼 곳, 뭐 차익해야 할 곳, 아니면 지금은 좀 끊어가기 해야 할 곳, 여러 가지 의견 모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코스피가 언제 4,200선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또 열심히 달려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다음 레벨을 향하여 돌진 중인 SK하이닉스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돌진은 당연히 투자 경고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금요일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급적 움직임으로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선상이다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인지 싶습니다. 사실 과장님, 반도체 피크 논하는 건 내년도 중반 넘어가서야 필요한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오늘 목표가 나온 리포트 보니까 88을 불렀습니다. 저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조금 더 이제 이 가능성을 보태줄 수 있는 건 결국은 메모리 업체들이 이 공장 증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캐펙스를 늘리려면 결국은 부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사이트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사이트적인 측면이 조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이라든지 낸드가 추가적으로 더욱더 업황이 호황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의 이러한 이제 스토리를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내년도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결국은 중국에서에 대한 창신 메모리가 사실 내년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상장 자금을 토대로서 캐펙스에 대한 부분에 증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은 HBM 관련돼서 저가형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이 약간의 이 메모리 호황에 대한 부분에 이 움직임을 흐트러뜨려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이슈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욱더 많은 부분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10조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보게 되게 된다 하더라도 80조에서 90조 사이의 내외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 영업이익이 2026년도가 105조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즉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눈높이가 올라간다. 이 말인즉슨 결국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을 더욱더 열어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듯이 SK하이닉스는 그 전까지 투경 때문에 조금은 움직임이 약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에 어느 정도는 따라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SK하이닉스가 내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SK스퀘어도 삼성 하이닉스 지금 좀 부담스럽다면 스퀘어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스퀘어도 지금 고가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뭐 스퀘어 쪽으로 바라보는 견해에 있어서는요? 사실 스퀘어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베이스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었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스퀘어도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이 소부장 쪽으로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볼 것인가라는 것도 연결을 해봐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P5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가스 장비, 뭐 화학 장비 이런 것들을 발주를 더욱더 빠르게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평택 공장에 관련돼서도 더 시계열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삼성전자향 관련된 이러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원익 IPS가 될 수가 있겠죠.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군들 같은 경우에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어떤 종목군을 접근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VM이라는 그죠. 종목이 있습니다. 그 VM이라는 종목 자체가 SK 하이닉스랑 관련된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런 라인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관점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로 보게 됐을 때에는 소재 업체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소재 업체들 자체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 호흡에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종목들 중에서는 ENF 테크놀로지가 관련돼서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보게 되면은 사실 4분기 때까지 실적이 조금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내년도에 대한 이런 실적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변곡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ENF 테크놀로지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VM 지난주도 언급 주셨던 바 있죠. SK 하이닉스와 함께 볼 수 있다라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종목 관심주로서는 ENF 테크놀로지까지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왔네요. 다시 전고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 관심 종목 넣어놓고 추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급적으로 자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주호 본부장님, 제가 오늘 느낀 생각은 이러면 내년 초까지 음봉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 그냥 지금 따라가는 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부장님이라면 이미 차익했고 다시 비중을 실는다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는 우선순위 있을 거 아닐까요? 일단 저는 지금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네. 삼성전자 보면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정고점 돌파를 또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 1월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얼마나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길 거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고점 부근인 64만 원 구간은 돌파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또 갑자기 오늘 갭상승하면서 이격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급하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11만 원 뚫으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왔듯이 하이닉스도 지금 64만 원 돌파하면은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분위기라면 네. 따라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4 돌파를 또 강하게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볼게요. 투경으로 눌려 있었던 심리가 이 갭을 만들어서 또 갭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강력하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짧게 삼성전자 좀 더 예쁘게 보셨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이제 의미 없어졌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네, 왜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도 있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밸류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워낙 반도체 업황 같이 공유하는지라 모두 좋은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의 선호도 어떤 지표를 더 우선순위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매수 의견으로 SK 하이닉스 정리하고요. 이어서 로봇 가겠습니다. 로봇 중에서 그간 안 움직였는데 CES를 기다리고 로봇이 달린다면 뉴로메카도 그 대열에 껴줄 수 있을까요? CS 기대감 속에서 뉴로메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나온 것이 있었죠. 이번에 그 행사장에서 휴머노이드 플랫폼 에이르를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 생산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뭔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안 갔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포스코 DX랑 같이 유로메카랑 활개를 쳤던 그때도 기억을 하는데 이번엔 끼를 좀 보여줄까요? 뭐 가능성은 뭐 없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인탑스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뭐 그런 말인즉슨 로봇에 로자가 붙어 있으면 한 번의 기회는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약간의 운에 기댈 수 있을 법한 부분의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여기도 온기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약간의 중점적인 종목군들에서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높은 확률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쪽에 대한 부분이 한번 온기가 들어왔을 때 한번 상한가를 갈 수가 있는 이러한 이 확률이 있지만 그런 확률은 생각보다 조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로봇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인 종목을 택했을 때에는 지금 구간에서 상한가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섹터가 올라갔을 때 내가 10에서 뭐 15%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대 수익이 낮더라도 높은 확률을 택하신다면 저라면 그런 쪽에 대한 선택을 더욱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뉴로메카가 그렇게 크게 섹시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뉴로메카 자체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포스코와에 대한 연동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대기업과 함께하는 로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 종목군들이 근데 생각보다 안 움직인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예.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거들떠도 안 보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로봇의 트렌드 자체에는 대기업에 대한 연관성보다 추가적으로 이 업체 자체의 수급이 얼마나 강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새로움이 얼마나 있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이 섹터 내의 대장주를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구간의 자리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조를 뚫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는 재차 10조를 넘어서는 모습이 다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움직임들이 좋은 종목들을 보면 사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로봇이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단을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지금까지 많은 주목도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 나도 소외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원익홀딩스, 현대무벡스, 한라캐스트 이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죠. 특히 원익홀딩스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이렇게 잘 가는 것들이 맞는데 그러면 굳이 뉴로메카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요소다라는 거죠. 수급력을 조금 더 집중 있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은 조금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클로봇 이런 쪽에서도 그러면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을지도 챙겨볼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수급력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유로메카가 갖고 있는 이 재료성에서 지금은 차트적으로 괜찮을까 고민되는 구간이에요.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이 딱 그 매물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소화해주고 올라가기에 충분한 거래가 오늘 모였다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장기 평선들 보면은 네. 일봉상 61선하고 121선은 이미 정배열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왔으면은 5일선이 좀 단기 평선이 좀 빠질 뻔했거든요. 근데 오늘 양봉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골든 크로스 좀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동안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지만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35,000원 구간 돌파 나오면은 이제 좀 강한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살짝 거래량 나오긴 했는데 네. 여기서 더 많은 힘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그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장 느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이슈로 갑자기 뭔가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손절가라 이런 트레이딩 전략은 잘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거래를 동반시켜 가면서 확실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는가를 추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5,000원이었죠? 그거를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서요. 기술적으로도 자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하네요. 로봇이 확실히 오늘도 강합니다. 챙겨봤고요. 이어서 오랜만에 저희가 좀 중심 있게 다루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인데요. 재건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도 같이 수급이 들어옵니다. 근데 방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쪽도 그 투경 해제의 단순한 수급적인 논리로 봐야 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그 우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천무 수출에 대한 수주 이야기를 좀 재료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꼭 이렇게 복합적일 때 거래 실고 가요.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계세요, 과장님? 저는 섹터 전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투경 해제와 함께 공교롭게도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섹터 전반적으로 1월 한 중반 정도가 되면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섹터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 혹은 늘렸을 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결국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집행과 그리고 배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을 배정을 받는 게 1월 달에 배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가 한 3월 정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제 본격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가 가면 갈수록 다시 한 번 더 방산에서는 수주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종전 관련돼서도 이게 진짜 맞는가? 그리고 그 종전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이제는 모두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건가? 라는 관점보다는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이 끝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서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에 이 일촉즉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감은 고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의 고조라는 건 결국은 국내에 있는 방산업체들에 있어서는 수주의 기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방산업체들에 대한 주가를 더욱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수급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투경의 해제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했겠지만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방산업체들이 2025년도에 많은 부분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국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방산을 많이 갖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따라서는 26일까지는 결국은 이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셨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는 점은 여기서부터에 대한 눌리고 있었던 요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구나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방산이 오늘 한 10%까지는 못 갔지만 한 자릿대에서 후반까지 갔다고 해서 이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방산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기서부터에 대한 수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저는 조선이랑 방산이 지금 되게 비슷한 처지 같거든요. 동력은 무조건 수주인데 하나오션도 얼마 전에 수급 모아서 가나 싶다가 다시 제자리 왔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설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그냥 한화가 낫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방원은 들어갈 때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에서는 재미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법한 건 CES, 그렇죠. JP 모건 헬스케어, 맞아요. 이런 것들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굳이 내가 들어가서 보초를 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진 않다는 기회다, 거예요. 자리가.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실 원전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무조건 증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양쪽 모두 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조금의 차이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방산 같은 경우가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라든지 아니면 MRO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조금은 미지수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확정성이 나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조선주들에 대한 반등의 강도는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회비용에 있어서는 선순위가 아니라 약간의 순위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조분 부장님, 지금 그러면 사실 4월부터 이 자리에 지지력은 보여줬었거든요. 편안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편안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120일 이평선이랑 60일 이평선 구간에서 딱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추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이 한 96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안착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다. 만약에 저라면은 아예 그냥 안착했을 때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물이 많아서 팔고 싶은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고점을 낮춰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 완벽하게 96만 원 안착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도대체 재건이랑 방산이랑 왜 같이 가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재건은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고 방산은 또 한편으로는 종전보다도 이게 영토 문제랑 그 자포리자 원전 관련해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것들이 공존하면서 이런 흐름 나타나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매수 의견은 드리지만 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고를 올려놓고 네. 그리고 나서 추세를 이용하는 그런 접근이 더 가능하겠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의견 받아봤습니다. 제한적인 긍정까지네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짧게 바라보겠습니다. SOS랩이고요. 꽤 이거 갈까 싶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 갭으로서 꼬리로서 팡팡팡 올라와가지고 자율주행, 현대차 여러 가지 다 껴져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까지 껴있기 때문에 지금 트렌디한 이슈는 다 섞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강력한 수급이네요. 오른 게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쪽 섹터 자체가 예. 사실상 오른 게 없었었는데 여기서부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지금 수급을 조금 더 결집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자율주행은 어쨌거나 테슬라에 대한 이 주가의 흐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텐데 테슬라도 주가 흐름이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돼서 나쁘지 않은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관여치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부분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SOS랩 같은 경우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현대차량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를 제공을 하는 업체였었는데 결국은 현대차 자체가 이제 로봇 주로에 대한 변신을 계속적으로 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SOS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에 들어가게 되는 라이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모베드 관련돼서 지금 현대차에서 내년도에 1000대에서 2000대 정도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이다가 들어가는 게 2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2000에서 4000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로봇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주다라는 모멘텀이 씌워진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 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10,000원에서부터에 대해서 15,000원까지 올라왔지만 15,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가는 길이가 더 짧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재료들이 최근에 핫한 재료들이 다 모여 있죠. 자, 근데 이제 자리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자리를 향해 가고 있어서
본부장님, 이 자리에서는 붙는 게 맞는지 좀 고민되네요. 조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네. 판단이고요. 좀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이쪽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감안해 본다면 굳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도 오히려 한 13,500원 구간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주들이 대부분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조금 시세가 안 나왔다라는 건 있지만 근데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점. 예.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을 때 오늘 윗꼬리도 살짝 불편하거든요. 예. 눌림이 나왔을 때 한 13,500원 라인 정도에서 공략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가장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다. 13,5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가 더 매수로서는 유력한 접근 구간이다라고까지 언급받아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들이 오늘 좀 중첩되는 것들이 많네요. 여러분 여기서의 디테일은 또 다르니 체크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